달서구는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을 9일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 부설노인대학의 제18기 졸업식이 9일 지회 2층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9일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3층에서 교통문화증진대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워커 미군부대 반환부지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대구시는 14일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교류회를 삼성 창조캠퍼스 중앙 컨벤션 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2 아트인 대구 오픈리그에 참가할 작가를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제203회 정기연주회 새밑 공연을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 무대에서 올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달서구의 23번째 행정동인 유천동 분동 시행에 이어 동행정복지센터 개소식을 9일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분동된 달서구 유천동은 기존 월성동과 진천동 지역의 일부를 분리해 총 1.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올해 말 기준 3만 4천여 명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분동 시행에 맞춰 동행정복지센터도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행정동 분동과 복합청사 개소를 기념하기 위한 개소식을 9일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으며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천동 복합청사는 달서구의 주요 관광사업인 선사시대를 표현하는 독특한 디자인들이 다른 현대식 건물과는 다른 것이 특색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는 대구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 지원을 위한 돌봄센터가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4층의 문을 연 달서구 제1호 공유 키친에는 인덕션과 개수대, 그리고 요리용 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청사가 지역의 행정, 복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제18기 졸업식이 9일 지회 2층에서 내빈과 졸업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노인대학 회원과 조철재 학장을 비롯해 김해동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장, 학기 중 강사가 참석해 졸업을 맞은 26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개강을 하지 못하고 올해 9월부터 인원 제한을 둔 강좌로 개강해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졸업식은 지난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26분의 어르신들에게 졸업 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제18기 노인대학은 늦게 개강한 탓에 건강반과 스마트폰 활용반 2개 반만 개설됐지만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조철재 학장은 졸업식에서 노인대학 교과를 시작으로 존경하는 졸업생분들이 젊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125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기 바라면서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의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각종 교양 과목과 즐거운 노래 교실 등 풍성한 강좌로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노인대학을 함께 만들자는 기대의 인사를 했습니다. 김혜동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으로 학기를 마쳐주신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강좌를 함께한 강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 부설노인대학은 2002년 설립돼 올해로 19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년기를 맞이한 어르신들께 각종 교육의 기회와 모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9일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3층에서 교통문화 증진대회 및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건근 달서구 의회 의장, 권영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시 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1년간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지역 봉사에 이바지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지역 각계각층의 사랑의 후원품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된 물품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 복지센터 1층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 각병근 지회장은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도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2022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97년 창립해 부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자립과 장애복지 증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워커 미군부대 반환부지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이후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100년간 군사시설로 묶여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온 캠프워커 부지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남북권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국방부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오다 2020년 12월 반환에 극적 합의하면서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는 어찌 보면은 우리 한미동맹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소중한 시설이었지만은 그러나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대구 발전에 장애가 되고 시민들을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로 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이제 하나하나 대구 시민들 품으로 돌려받아서 대구의 앞으로의 신성장 거점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 잘 개발하는 그런 새 역사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구시는 반환부지 66,884제곱미터 중 헬기장 쪽 부지 28,967제곱미터에 대구 대표 도서관과 대구 평화공원 그리고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캠프워커 미군 기지에 가로막혀 미완성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던 3차 순환 도로도 12월 말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의 합의 각서가 체결되면 2024년 온전한 3차 순환도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반환부지 토양오염에 대한 이슈도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량 산출과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2023년 1월까지 모든 환경 정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14일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교류회를 삼성 창조 캠퍼스 중앙 컨벤션홀에서 8개 구군 80개 참여마을 청소년, 마을별 추진위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이 기성세대와의 소통, 배움, 나눔을 통해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형 청소년 사업입니다. 2015년 19개 마을로 시작해 현재 80개 마을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주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명실상부한 청소년 풀뿌리 교육 공동체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올 한 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소감과 구군별 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부터 배부되는 참여마을 현판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전달해 추진위원들과 전담 지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개 분야 7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48,92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우울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의 정서적 숨통을 틔워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마을 내 재능 기부자 등으로부터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2 아트인대구 오픈리그전에 참여할 작가를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초 꾸준히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들의 숨은 노력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트인대구 오픈리그전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내년 2월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2022 아트인대구 오픈리그전의 공모 부문은 평면, 입체,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부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라면 나이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모 안내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접수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마지막 주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가는 1인당 1개 전시실에서 2주간 전시를 진행하며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2 아트인대구 오픈리그전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6에서 10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제203회 정기연주회 세믹 공연을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국악단의 2021년 마지막 정기연주회로 국악협주곡과 초연되는 국악관 현악곡, 합창가 국악관 현악으로 규모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1부 첫 문을 여는 곡은 국악관 현악 개천입니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왔던 대한민국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곡은 세상의 태평과 인간의 번영을 노래합니다. 1부 마지막 곡 대금협주곡 하늘소리 청성은 대금의 화려한 식임새와 길게 뻗어내는 소리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청송곡과 정악의 아름다우며 위풍당당함을 함께 엮어 새로운 느낌으로 청중에게 다가가는 곡입니다.
공연의 2부는 대규모 합창과 국악관 현악 연주로 장대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작곡가 이정호의 곡 합창과 진도식 낑국, 국악관 현악을 위한 진홍가, 국악관 현악을 위한 교향곡 제1번 별 4악장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공연 입장료는 1만 원으로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명칭 변경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3일 달서구 대표 문화시설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이름을 지역 브랜드를 잘 살리고 지역민이 공감하는 핵심 키워드를 담은 달서 아트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2004년 첨단문화회관으로 최초 개관한 이래 2014년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 후 17년여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명칭으로 인지도가 낮고 문화예술시설로의 정체성 또한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종 명칭은 제284회 달서구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명칭으로 심의 의결돼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두류 1,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 개소한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두류 1,2동의 열악한 청사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 신청사를 건립해 13일 두류길 141-8로 이전 개소했습니다. 좁은 연면적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으나 이전에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구청과 주민 대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2020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 10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확대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67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1월 말경 준공을 마쳤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로 건립된 센터는 1, 2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예비군 동대, 3층은 취미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4, 5층은 두류 은빛 복지관을 배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막 인생학교와 북카페 등이 곧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13일 올 한해 달성을 빛낸 군정혁신 베스트 10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군정혁신 베스트 10은 환경, 상생, 복지 등 군정 업무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보인 달성군 우수시책 10개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차 설문조사는 군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시책이 선정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 올해 최고의 우수시책 사업은 달성 미래의 꿈, 아동이 행복한 꿈을 꾸는 달성으로 저소득층 책가방 지원 사업, 꿈을 담는 스터디 사업,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위 송해기념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송해공원의 맑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다음은 전국안전 1등 달성, 안전한 도시 달성으로 자연재난지역 안전도 진단 A 등급을 획득한 실적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열린 군정을 실현해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군립도서관에 차 전문 도서관을 개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은 7일 김문호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영규 도예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차 관련 기정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차 전문 도서관 수류화계를 개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명원 김미희 여사의 차녀인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이 전통차 전문 서적을 선친의 고향인 달성군의 기정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전통차 문화를 나누고 즐기고 배우려는 다양한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어우러진 작지만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한편 달성군의 차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비설산에서 시대의 고성 일현이 3월 삼진날 차 공양을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달성군청 앞마당에서 신춘 야차회를 개최했고 2017년 9월에는 국립대구과학관, 2018년과 2019년에는 송해공원에서 차 문화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달성군립도서관 주최로 다사업 죽곡 댄립소리길 광장에서 신춘 야차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스마틴 앱 챌린지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1학년 우준성, 강보민, 김성주, 김태환, 신현우 학생이 SK플래닛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개최한 국내 최대 청소년 앱 개발 경진대회 스마틴 앱 챌린지 2021에서 먹어보시게 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앱은 반려견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음식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검색해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표시하며 그 음식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81개 학교, 369개 팀, 1294명이 참가해 그중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54개 팀이 약 3개월간의 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며 진행됐으며 최종 27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공업 남리 옛 절터 일명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암지 명칭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독 일명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명사는 한자로 일을 일, 이름명, 절사, 이름을 잃어버린 절이란 뜻으로 다시 말해 절터는 확인됐지만 겉터에 있었던 절 이름은 알 수 없어 관례상 지명을 앞에 붙이고 일명사라 이름한 것입니다. 남리 옛 절터도 마찬가지며 일명사가 아니고 일명암이라 한 것은 터의 규모가 작아 절이라기보다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리 일명암지에는 돌로 쌓은 석축 2줄과 입석 4기 그리고 높이 약 30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 1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석축을 통해 일명암지를 추정해보면 정면에서 마주 봤을 때 좌우보다는 상하가 좀 더 긴 역사다리꼴 형태로 아래쪽과 위쪽에 각 한 줄씩 있는 석축으로 볼 때 대지는 상단, 하단, 2단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맨 위쪽 좌측 모서리와 맨 아래쪽 우측 모서리 아래로 별도의 소규모 석축이 있는데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입석이 몇 기 서 있는데 높이가 약 100에서 150cm, 폭은 50cm쯤 되며 이 중 하나에는 남무 2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무자가 미완성으로 아마도 나무아미 타불이나 나무 관세음 보살 등을 새기려다 무슨 연유인지 완성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남리 일명암지를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인가 이 자리에 불교 암자가 있다가 사라졌고 이후 암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이곳이 민간신앙 성격의 기도처로 활용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는 돌기둥을 세워두고 미륵불이라 칭하며 민간신앙을 이어가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는 2021년 개최된 각종 전국 대회에서 막강한 실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검도 명문팀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대구 유일의 검도 실업팀인 달서구청 검도부는 2021년 9개의 대회에 참가해 중계 전국 실업 검도 대회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포함하고 마지막 대회인 대통령기 전국 검도 대회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까지 모두 6개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장인 주현우 선수와 김문성 선수는 개인전에서 각각 3회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강 달서구청 검도부의 대표 선수이자 국가대표급 실력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달서구청 검도부는 전국 실업 검도팀 중 유일하게 대한검도회에서 수여하는 2021년 경기부문 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차지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내년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자치단체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킨 수분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가 대구 지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최초 대학생 멘토링 봉사단 발족, 8살 자원봉사 80까지 세대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광서 소방서는 지난 13일 2021년 하반기 현장활동 스타대원으로 119 구조대 소방이 조성훈 대원을 선정했습니다. 현장활동 스타대원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화재 현장에서 진화활동을 한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현장활동 실적과 소속 직원들의 다면평가, 공적심사 등으로 현장활동 능력과 대원들 간의 소통 협력의 적정성이 중시됩니다. 스타대원 외에도 최우수 대원, 우수 대원 등을 추가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활동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방이 조성훈 대원은 내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활동에 임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소방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